안녕하세요. 푸차프로입니다. 오늘은 분들이 절대 속아선 안 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4가지 마케팅 트릭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업 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진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해당 브랜드의 홈페이지를 보시게 될 건데요. 그 브랜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크게 4가지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브랜드 본사에서는 후킹 메시지를 만든다라고 해서 자사 브랜드에 관심이 있는 예비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상담으로 이어지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구성을 진행을 하는데요. 크게 4가지 중에 그 첫 번째는 홈페이지에서 흔히 보이는 문구는 월 매출 1억 달성, 그리고 보통 땡땡점 최고 매출 얼마, 이런 내용이 이제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가맹 계약 예정, 오픈 예정점 형태로 여러 지역에 대해서 나열을 하는 상황들이 좀 많고요. 세 번째는 가맹점 255점 돌파, 뭐 150호점 돌파, 단기 6개월 안에 뭐 50호점 돌파, 이런 형태. 그리고 네 번째는 창업비용 면제, 뭐 창업비용 지원이라고 해서 뭐 오무 육무 정책, 창업비용 1,500만 원 지원, 이런 형태의 크게 4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기재되는 숫자들은 실질적으로 허위 광고는 아닙니다. 이게 가맹사업법상에 허위 가장 광고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금 제재를 하기 때문에 브랜드 본사들은 사실적인 데이터를 기재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브랜드 기획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 이해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홈페이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 네이버에 프랜차이즈 창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파워링크란 게 결론은 이제 브랜드 본사에서 키워드 광고를 하는 형태인데요. 이런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사례 4가지가 있었죠. 여기 보셔도 이제 월 매출 2억 돌파, 뭐 신규 매장 월 매출 2억 돌파, 뭐 본사 지원, 뭐 이런 형태.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보시면은 100평대 1매출은 1,000만 원이고 가맹비 면제, 보증금 면제, 매출 1억 미만 시 로열티까지 면제. 이게 면제 조건에 대한 내용을 내고요. 그리고 무권리 가게가 얼마 4억 8천의 매출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수익 목표가 벌써 얼마 된다라고 해서 이런 형태 다 비슷한 형들 4가지 사례를 대다수 브랜드들이 다 씁니다. 그래서 실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말씀드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어디 오픈은 완료됐고 오픈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픈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보통은 내가 예를 들어 광진 구이 쪽에다가 오픈하고 싶은데 오픈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상담하는 입장에서는 여기가 실제 오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기 위해서 결론 상담을 한번 문의를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찌됐든 가맹 본사 입장에서는 상담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서 이 지금 입점을 해야 되는 지역을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들도 있고 실제 상담자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들이 잘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오픈으로 넘어가는 형태이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팝업을 좀 진행한다. 그러면 가맹비무, 교육비무, 로열티무, 관리감독비무, 보증금무, 재계약비무, 무가 6개 때문에 뭐 육무정책, 실무정책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 부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비용을 받지 않고 어쨌든 무료나 지원 형태로 돌려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상담자 입장에서는 지금 보시면 뭐 업종 변경 최소 1,000만 원이면 이 브랜드를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상담을 문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예를 들어서 천안 DJ점 해서 뭐 1억 2천 정도 매출이 나왔다 해서 다 1억 이상 매출이 나온 데들이죠. 이렇게 있고 조금 또 다른 브랜드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명동역, 뭐 강남역 이렇게 해서 다 1억은 기본입니다.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한 달 매출은 4억 얼마, 뭐 2억 이런 식으로 뭐 나오는 거죠. 똑같죠. 일 최고 매출은 얼마고 누적 매출은 얼마다 이 내용인데 이제 제일 좀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은 브랜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최고 매출, 이제 월 매출 1억, 뭐 무슨 점 최고 매출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영업대행을 맡기려고 다른 영업대행사들도 이제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기준 조건이 그거예요. 왜냐면 강남 쪽에,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 지역은 아무래도 좀 매출이 잘 나오다 보니까 좀 보일 수 있는 안테나 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느 상권에도 좀 메인 자리에 들어가서 안테나 샵 형태로 해서 고매출을 찍을 수 있는 매장을 갖다가 일단은 출점을 신규로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제 브랜드 기획을 진행했을 때
월 매출에 대해서 1억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브랜드 본사들이 브랜드를 기획할 때 당연히 후킹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그 브랜드 매장의 매출이 높아야 되겠죠. 근데 이 기준점이 어떻게 보면 월 매출 1억이라는 이 기준이 잡혀버린 거예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왜냐면 1억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뭐 월 매출 3천만 원 돌파, 4천만 원 돌파 이거로는 일반적인 초보 창업자들이 일단 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업을 하려는 이유는 결론은 돈을 벌기 위한 건데 당연히 매출이 높아야지 수익이 높다라는 이 연결고리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일반적인 초보 창업자분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 말을 다 믿지는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고매출 매장이 보여야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좀 가진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월 매출 1억이라는 게 기준이 되어 버렸는데 보통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제 기획을 할 때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듭니다. 예를 들어 신규 오픈 이벤트나 월 정규 이벤트로 해서 소주 한 병에 1,000원을 잡거든요. 아니면 50% 할인하든지. 그럼 포스상의 결제를 진행할 때 뭐 강남 기준으로 해서 소주가 뭐 요즘 보통 6,000원, 일반적으로 5,000원 정도 진행하는데 실제 금액은 정상 가격으로 포스상으로 찍은 다음에 결제 시때 할인 형태로 마이너스 처리를 하면은 할인 금액으로 결제 금액이 아닌 총 매출액이 실질적으로 할인 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법. 50% 할인도 마찬가지죠. 정상 금액을 찍고 할인을 별도로 뺀 다음에 실제 포스상으로 외형 매출로 찍히는 거는 높게 책정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실제 카드 매출로 보면은 당연히 50% 할인이나 할인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낮게 책정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상으로 이 1억이란 매출을 만들었을 때 보여줄 때는 이 외형 매출 자료를 제출을 해서 포스상 자료니까 이걸로 제출해서 이거를 허위 과장이 안 되게끔 조정하는 방법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억을 만드는 게 이제 객단가가 높은 아이템들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고기 브랜드라고 보통 하는데 많죠. 요즘에 삼겹살이나 뭐 소고기를 활용해 가지고 진행하는 브랜드들 보면은 보통 2인, 4인 들어갔을 경우에 테이블당 단가가 보통 10만 원에서 뭐 10만 원 좀 넘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이런 아이템들은 솔직히 1억을 맞추는 기준이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브랜드는 어찌됐든 테이블 객단가가 높기 때문에 월 매출 1억이라는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례가 대형 평수. 당연히 평수가 넓으면은 좌석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뭐 고기 브랜드일 수도 있고 해장국 브랜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브랜드들은 당연히 평수가 넓으면은 유입될 수 있는 객수가 많기 때문에 1억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다. 그리고 24시간 영업은 제가 이제 해장국 브랜드를 컨설팅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게 영업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불가능한 지역이 있거든요. 24시간 영업을 해서 매출이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는데 이 나오는 지역에서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이 1억을 맞추는 방법.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배달 브랜드로 뭐 얼마를 찍었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단일 브랜드가 아니고 뭐 떡볶이 브랜드, 뭐 치킨 브랜드, 뭐 이런 덮밥 브랜드 이런 여러 개를 운영을 하면서 실제 포스상으로 기재되는 것들은 어찌됐든 하나의 매출로 잡히게 한 다음에 이 매출 데이터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이벤트에 대한 부분과 이거에 대한 부분을 포스상 외형 매출에 대한 데이터는 이렇게 찍히겠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실질적으로 브랜드 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 브랜드 자체 내에서 평균으로 보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1억이란 부분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제 블로그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브랜드 분석이라는 카테고리에 총 799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브랜드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다 이렇게 기재를 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다 일일이 검색을 해서 이제 확인을 좀 한 건데 실질적으로 1억이라고 얘기했던 브랜드들이 들어가서 월 단위 매출로, 월 평균 매출로 확인을 해보면은 1억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매출이 나오는 매장들은 직영점이나 아니면 고매출 매장 일부에 대한 매출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매출과 실제 매출이 안 나오는 매장에 대한 매출의 격차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1억 매출이 나온다는 브랜드를 특정 브랜드를 실질적으로 월 단위 매출 평균 매출로 환산했을 때 평균 6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극단적인 예시로 1억이 나오는 매장이 하나가 있고 예를 들어서
2천만 원만 나오는 매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1억 2천이잖아요. 그럼 평균가로 나눈 게 2니까 그럼 6천만 원이죠.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브랜드들이 매장 수가 많은데 한 100개가 되는데 10개 가맹점이 1억이 넘었다, 얼마가 됐다인데 실질적으로 평균 매출을 환산을 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안 나오는 2천만 원 매장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평균 매출을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하시려면 공정위 가맹사업 정보 시스템 이쪽으로 가셔서 여기 영업 표지 부분에다가 내가 검색하시고 싶으신 브랜드를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검색을 하면은 나오는 브랜드를 그냥 보셔서 잠깐 하나 보시면은 보통 가맹본부의 재무사항이나 임직원 수나 브랜드 수는 몇 개고 가맹사업 개시일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매장은 직영이 있고 가맹점 수, 증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규 개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 매출이 나오죠. 이게 단위가 천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연입니다. 그럼 단순히 매출을 보시려면은 홈페이지는 있는 매출과 내가 이 해당하는 평균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나누기 12 하시면은 월에 얼마인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홈페이지에 있는 매출과 여기 있는 월 매출을 비교를 해 보시면 되고 이 지역 단위로 나와 있는 부분들을 내가 이제 만약에 경기 지역이다 아니면 충북 지역에서 오픈할 거다 그러면 이 지역의 평균 매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산출 근거는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에 5개가 일단 이상이 돼야 되고요. 첫 번째는 전제 조건이. 이 매출에 대한 근거 자료는 보시면은 매장이 2개 있는 데들은 없잖아요. 5개 이상이 되는 매장에 대해서 6개월 이상 영업을 해야 되고 그 매장에 대한 매출의 평균 합을 낸 겁니다. 이렇게 보셔서 이 내용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 공개서를 유튜브나 쇼츠 형태로 해서 뭐 땡땡 창업 얼마 버는 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평균 매출은 얼마인가 이렇게 영상들이 많으시잖아요. 여기서 데이터를 다 긁어 오는 겁니다. 브랜드가 성장하느냐 안 하냐. 제 브랜드 작성 글을 하나를 예를 들어서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직원 수는 제가 이제 조직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조직이 어느 정도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지 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감에 대한 부분은 이 가맹점, 직영점의 증감에 대한 부분은 이 브랜드가 성장하냐 정체하냐인데 이렇게 대충 보셔도 지금 멈춰져 있다라고 보셔야죠. 직접 3개년도니까 68개에서 지금 정체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신규 계정,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브랜드의 우선순위는 신규 계정 및 명예 변경이 일단 많아야 돼요. 폐점이 없어야 된다는 거고 이번 항목이 계약 종료나 계약 해지수보다는 무조건 많아야 되고 이렇게 조건이 성립되면 가맹점 수는 당연히 증가됩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는 계약 기간 종료 시 발생이 되고 계약 해지는 상호 협의 또는 일방에 의해서 계약 기한 내에 해지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임대차가 2년이기 때문에 이 안에 문을 닫게 되면은 계약 해지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명의 변경은 계약 기간 내에 제3자한테 매장 점포를 양도양수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평균 매출액을 산출하면은 브랜드는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실제 월 평균 매출은 2,174만 원이고 이 매장에 대한 평균 평형은 10평으로 진행이 되고요. 아까 5개 이상이 있어야지 데이터 값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기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광주, 전북, 전남의 경우에는 이렇게 월 평균 매출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평균이기 때문에 전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고 전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전북 지역이 낮은 이유가 지금 매장이 2개밖에 없죠. 그러면 매장 매출이 이제 평균 값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둘 다 좀 많이 안 좋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브랜드 전체 평균보다 많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지사가 있다 없다. 그리고 광고비 같은 경우는 이게 브랜드 본사 마케팅 비용에 대한 광고비일 수도 있고 뭐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광고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본사가 집행한 광고비 판촉 비용은 마찬가지로 뭐 브랜드 쿠폰 행사라든지 이렇게 지불했던 내용 이 브랜드가 이제 홈페이지랑 개설 비용 내용에 보시면은 오픈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실제 이분들이 예치 감행금이라고 해서 여기는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 보증금을 세 가지를 포함해서 이제 예치 감행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합산된 비용이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 보험으로 할 건지 아니면 가맹점 예치 기간을 할 건지에 따라서 보험이냐 예치제냐 이렇게 기재가 틀려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430이었죠.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이 합산되기 때문에 430. 그리고 그 이외에 시설 인테리어 비용이 2,900, 토탈 3,300으로 할 수 있다는데 요 내용이랑 현실이랑 좀 틀립니다. 이건 정보 공개에서 이제 기재된 내용인 것 뿐인 거고, 실제 오픈 진행하시게 되면은 내가 구한 점포 면적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따라서 좀 틀려진다. 그리고 최초 계약 기간은 언제고 연장은 얼마다.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게 점포 임대차는 보통 2년이잖아요. 2년인데 여기 계약기간 3년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브랜드들은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을 좀 한번 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 블로그 오셔가지고 기존에 분석된 거 브랜드명 검색해 보시면 내용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맹계약 오픈 예정점인가 실제 오픈이다라고 이제 나와 있던 팝업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상담자들은 여기가 인기가 좀 많나 보구나 하고 조급해질 수도 있고요. 그 오픈 예정점들은 계약 전 상담 중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정점들은 가맹 계약이 끝나고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간 매장들을 원래 예정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담을 유도하기 위한 가상의 예정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직접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맹점 250호점 돌파, 뭐 단기 6개월에 50호점 돌파,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실상은 뭐냐면은 가맹점 250호점까지 한 거는 맞아요. 보통 오픈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속일 수는 없다 보니까 가맹점 250호점을 계약한 것과는 지금까지 맞는데, 그 중간에 가맹 계약이 종료가 되고 폐점된 점포가 만약에 100개면은 150호점이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가 실제 250호점을 돌파한 건지, 아니면 기존까지 이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계약을 했던 게 250호점인데 몇 개가 폐점이 돼서 지금 매장이 얼마, 이거를 네이버 플레이스 통해 가지고 직접 검색해서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까 정보 공개에서 들어가시면은 매장 현황 부분이 있으셨잖아요. 그 내용 보시면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창업비용 면제, 창업비용 지원은 이 부분은 브랜드력이 없거나 아니면 다른 경쟁 브랜드들을 또 다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것들을 내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창업자를 모집하기 위해선. 그리고 창업비용 1,500만 원 지원이라고 해서 막상 들어가 보시면은 보통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실제 이 면제를 지원이라는 형태로 푸는 형태, 그리고 본사 차원에서 이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뭐 창업자금 대출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근데 이 대출의 실상 자체가 해당 가맹점주의 신용대출이라고 보셔야 돼요. 신용대출을 했을 때 1년 동안 만약에 1,500만 원을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선이자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 선이자를 가맹 본사가 보통 대납을 합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무이자로 받는 거니까 무이자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본사가 대납을 하고, 본사는 그 비용을 어차피 입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수익적인 부분으로는 오히려 본사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는 아닌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보 창업자분들께 안부 드릴 게 뭐냐면은, 제가 컨설팅을 진행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가맹 본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자료랑 일반 초보 창업자들이 이 정보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불균형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뭐 가맹사업법이란 걸 만들어내고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주게끔 하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생겼지만, 결론은 이게 직전 3개년도 아니면 신규 브랜드는 데이터 값이 없기 때문에 초보 창업자가 정보를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들을 많이 보시는데, 그냥 홈페이지는 단순 광고로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인 자료는 내가 검증해 나가는 단계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기존 데이터가 없다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는 꼭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라든지 뭐 예정점이라든지 점포수는 전체 말씀드린 맥락 속에서 검증을 하셔야 되는 거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표준정보공개서랑 가맹계약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제 다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